민선 8기 청주시의 시정 슬로건은 시민 여론조사와 인수위 의견을 종합해서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으로 설정을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가지 시정 방침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5개 시정 방침은 우선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도시. 두 번째로는 즐겁고 살만나는 꿀잼 행복도시. 세 번째로는 도농이 어우러진 상생 발전도시. 네 번째는 따뜻하고 쾌적한 스마트 안심도시. 다섯 번째는 세계로 도약하는 미래 산업도시로 정했습니다. 우리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5가지 시정 방침과 함께 시정 슬로건인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실현을 위해서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40대 공약, 88개 이행과제로 수립했습니다. 우선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도시를 위한 공약으로서 공감과 소통의 행정 서비스 실현, 청주 시정연구원 설립,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이전 확충, 청주시 신청사 건립 재검토 등 4대 공약 7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즐겁고 살만나는 꿀잼 행복도시를 위해서 무심천 미호강을 생태문화 힐링, 수변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꿀잼도시 청주를 위한 웰빙 테마파크 조성과 민가유치 추진 사업, 스포츠 시설 확충과 엘리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청주만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기반시설 확충, 청년 보금자리 지원, 청년 창업 창직 지원,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임신 및 육아복지 강화, 여성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립으로 여성 시창업 및 문화센터 기능 확대,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 및 품질 향상,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충, 장애인 돌봄 및 재활시설 확충, 지역 보건 수요 변화에 적합한 보건지소 기능 전환, 평생학습 시스템 강화 등 14대 공약, 34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농이 어우러진 상생발전 도시를 위해서 첨단 농법 도입을 통한 농업 선진화,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도농 상생도시, 청주형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청주형 상권 활성화 지원 대책 등 6대 공약 15개 이행과제를 정했고, 따뜻하고 쾌적한 스마트 안심도시를 위해서 청주 교도소 이전 및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오송 역세권 개발 및 복합 환선센터 추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추진, 오창역 신설 추진, 시민중심 교통시스템 및 기반 구축,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 바람길 숲 물길 조성, 대기 오염원 배출 억제 및 폐기물 자원화, 축산 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 수소가스 재생센터 건립 확대,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도시 조성, 우왕산 둘레길 조성 등 11대 공약 19개 이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미래 산업도시를 위해서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 미래산업 클러스터 육성,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유치, 청주공항 활성화로 중부권 거점 공항 도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5대 공약 13개 과제로 정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민선 8기 이범석 후보 시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서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시한
40대 공약 88개 이행 과제가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우리 청주시는 누구나가 살고 싶고 또 부러워하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끝으로 43일간의 인수위원회는 해단을 하지만 15명의 인수위원 저는 모두는 앞으로 청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선거의 힘찬 출범과 안전한 참여를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다들 TF가 이제 상당히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어느 정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 공유를 해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예, 그 TF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광입니다. 방금 해주셨듯이 저희가 3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TF팀의 활동과 관련돼서는 저희 공약을 일단 반영을 하고요. 첫 번째 좀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그 TF팀은 우암산 블랙길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게는 한 7회 아니면 한 6, 7회 정도 지금 전문가 또 관계 이해관계자들 모시고 저희가 의견을 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8월 초 정도면 우암산 블랙길 팀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안은 양방을 그대로 현재 전치를 하고 데크길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의 보행도 편리하게 하고 기존의 이용자, 도로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갔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검토했던 부분이 우암산의 한 7, 8분 능선쯤에 둘레길을 하나 이제 만드는 안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암산이 노체에서 이렇게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측면, 그래서 우암산 둘레길도 별도로 하나 만드는 안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암산이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앞으로의 해결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원도심 고도 제한 TF팀입니다. 저희도 한 6차에 걸쳐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왜 이런 불편 부당한 문제가 발생됐는지 저희가 좀 히스토리를 좀 아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내지 5개 과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맥을 좀 짚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원도심 얘기를 했는데 원도심에 대한 정의, 또 구역에 대한 설정 자체가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도심이라는데 어떤 팀에서는 그냥 중앙공원 일대를, 또 어떤 팀에서는 육거리에서부터 내도 실거리까지, 또 어떤 팀에서는 사직동까지, 수곡동까지 이렇게 참 자기들 어떤 편의적으로 이렇게 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도심에 대한 어떤 정의, 구역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되어있지만 우리가 지금 총칭 얘기하는 원도심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이 될 것 같다 하는 데서 저희가 출발을 했고요. 저희 TF는 어제 그제 일단 중앙동, 성안동, 성안길, 상가 번영회장님들, 추진 대책위원님들 모시고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일관되게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한 8월 늦어도 말까지는 좀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넘겨줘야 되지 않나. 좀 뜨거울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계속 시간을 끊는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얼추 방향은 좀 저희가 이제 잡혀 있습니다. 아직 충분한 이제
그 논의와 협의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좀 발표를 못 드리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그 신청서 TF가 제일 사실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문화재청하고의 어떤 관련계성도 있고요. 이 신청사를 존치하는 를 놓고 국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신청사의 어떤 문제가 번복이 되지 않으면 국제 공모를 했던 그 건축가가 또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요. 근데 뭐 그쪽 팀에서는 일단은 공간은 걷어낸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일단 접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두세 차례 그 회의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뭐 어떤 과정을 봤을 때 공간동에 대한 역사성, 문화성, 보존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더라. 이게 뭐냐면 청주시청의 본관에 대한 역사적 가치에 대한 학술 논문이 한 건도 없습니다. 예전에 문화재 일제 조사했던 표 하나, 메이커 용지에 한두 장에 간단하게 한 4-5줄 언급을 한 내용을 가지고 그게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확대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뭐 전국적인 학회나 뭐 이런 쪽,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줄 수 있는 분들이 모인 어떤 그런 집단의 그런 용역을 하는 게 어떠냐,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부분으로도 좀 논의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화재청하고의 이제 관계인데, 이게 청주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 법이 좀 바뀌었답니다. 그전에는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시켰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문화재 위원회,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직권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께서는 한번 저희 TF팀의 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뭐 협의도 좀 하시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중간 결과 정도를 다음 주 정도에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임 한범석 시장 시정과 이제 지금 이전까지 이범석 시장의 시정에 연속성과 이제 차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라는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원주시 TF를 하면서 저희가 집행부 이제 관련 과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걸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도시의 공간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의 청주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승훈 시장님 때는 포화루나 또 칸타빌 같이 한 40여 층 정도를 허가를 해주고, 그리고 한범석 시장님 때는 또 역사문화 뭐 보존지구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또 갑자기 규제를 가고, 그러면 다른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 입장 차이가 틀리면 당신네 부서는 맨날 그렇게 왔다 갔다 춤을 출 거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얘기를 했고요. 일례로 그런 답변들도 하더라고요. 포화로하고 이것은 건축가에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안 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요. 시민들이 건축가가 해서 했는지 도시계획과에서 했는지 아니야, 시에서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하고 부서 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엊그제 상임연합회장들 또 고도제한 철폐 대책위원회 위원들 이렇게 모시고 했는데, 일관되게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 보였다.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중요성,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 자기들도 일부 어떤 분들은 전면적으로 뭐 다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있는 데까지 다 역사문화 보존지구까지 풀어달라는 게 아니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또 해당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경청의 자세 이런 것만 있으면 좀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민선 7기 모든 것을 뭐 부정하면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뭐 수렴할 건 수렴하고 나름대로 또 그 이검석호가 세 가지를 크게 내세웠지 않습니까? 100만 자족 도시, 충청 메가시티 글로벌 명품 도시, 그리고 꿀잼 도시. 이것이 이제 기저에 깔려서 저희가 40대 공약 88개 이행 과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그 세계 TF 중심으로 전임 시장과 이번 시장과의 어떤 뭐 차별성 같은 거를 또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제가 그 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와닿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정치라든지 정책의 차이점이 자기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후진국의 경우는 A 정부에서 B 정부로 넘어가면은 A는 없어지고 B만 남고, 그 다음에 B 정부에서 C 정부로 넘어가면은 또 B는 없어지고 C만 남고, 이게 이를테면 후진국 정부고 후진국 정치 행태다. 그런데 선진국의 그 정부라든지 정치 행태는 A 정부에서 B 정부로 넘어가면은 A 더하기 B가 되고, 다시 C로 들어가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정부가 되는 그런 어떤 더 센, 이를테면 그런 정치 체제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 저는 대단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시장이 되어도 전임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좋은 거는 유지하고, 또 어떤 면은 좋은 거는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상황이 바뀌어서 또 어떤 이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로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 바꾸고 이런 거지, 이전에 했던 거를 뭐 전부 그냥 어떤 이전과 관계없이 뭐 없앤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거는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될 부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면 일단 그렇게 이러는데 오창역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오창역은 좀 약간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인수위에서 그 활동 중에 하나가 그 인수위 정책 3분과, 거기가 이제 SOC를 담당하는 분과입니다. 그 SOC 정책 3분과하고 세종시의 SOC 담당하는 그 인수위원하고 송주시하고 같이 또 업무 협의도 좀 했었고요. 또 조합으로는 뭐 계속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오창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충청광역철도의 종점이 공항입니다. 그것을 오창까지 확장하자, 이런 이제 접근을 했고요. 도에서는 그게 어렵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 그 기종점을 변경한 사례가 없습니다. 기종점을 변경하면 국가철도망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을 좀 받아들여서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동탄에서 내려오는 노선을 그 방사원 가속길 쪽으로 해서 오창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공항에 오는 안. 또 하나는 그 지금 한 10개 지자체에서 동서횡단철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안이 사실 제일 검토에게 좋은 안입니다. 그건 노선을 지나가면서 그냥 거기다 역을 신설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동탄선 내려오는 안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결국은 공항까지 정점으로 되어 있지만 충청 광역철도나 충북선을 이용해서 대전까지를 보고 그게 그 계획된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사원 가속기로 가는 것도 저희가 또 앞으로 논리를 만들고 또 해결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저희는 하여간 공약으로 일단은 반영을 했고, 도에서는 좀 유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반영을 했고,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노선, 예를 들어 동서인간 철도에 대해서 지금 4차 철도망 계획에 검토 노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된다면 오창역은 바로 이제 신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더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개별 뭐 구세 질문하셔도 되고 또 추가로 나중에라도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가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정리는 해야 돼요.